네, 퐁당퐁당 연휴 탓인지 좀 마음도 붕 뜨고 오후장 더 약해지고 있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전략으로 시작을 대해야 할지 와운의 신학수 파트너와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우리 지난 금요일까지는 참 좋았는데 외국인이 다시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선물, 현물 합쳐서 1조 원 넘게 또 팔고 있는데 이런 연속성 없는 수급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걸까요? 네, 일단은 뭐 수급이 좀 연속성 있게 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의 매수세, 그러니까 현재의 수급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한계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외국인들의 매도 금액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오늘도 주가는 아침에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은 34포인트까지 내려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안 좋은 그런 상황이죠. 외국인들이 6천억 이상 현물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선물도 지금 4,600억 가까이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물량에 의해 눌려 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만의 그 매수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은 못 되죠. 기관 투자자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기관 투자자 역시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눈치 보기가 아주 심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휴장인 그런 여건이죠. 결국은 임시 휴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리스크적 요일, 즉 그 부분이 징검다리 휴일에 대한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고용 지표에 대한 눈치 보기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ADP 민간 고용이 수요일 날 나올 거고 비농업 부분에 그러니까 취업자 수, 그다음에 실업률 이쪽이 금요일 날 나올 텐데요. 미국 경제의 그 페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고용 지표에 대한 여건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고용 지표나 이쪽이 뭐 전체적으로는 그만하게 나올 것이다. 예측치에 대한 여건은 나오지만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맞닥뜨려 있는 상황에 휴일 리스크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 의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그런 상황이고 수급 의존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니 결국은 확실한 부분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3분기의 어닝 시즌, 그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닝 시즌으로 돌입하는 10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 핵심 주로만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수급 연속성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 만큼 3분기 실적 시즌을 대기하면서 각자 종목들 잘 선별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우리 시장 또 내부를 살펴보자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업황에 대한 우려 속에 계속 주가를 테스트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셀사는 버티는데 소재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줄줄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번 주 이 테슬라 인도대수 나오잖아요. 네, 그러고 맞습니다. 나서 뭔가 좀 변할까요? 아니면 똑같이 이렇게 계속 단기 박스권에서만 움직일까요? 아직까지는 저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박스에 대한 대응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좋은 내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테슬라 홈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에 대한 업황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동안 2차 전지 주식들이 많이 내렸어요. 여기에 에코프로버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높게 상승하는 그런 상승력이 나와서 다행이에요. 자, 여기에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사실 이 2차 전지 관련되어 있어서는 전기차에 대한 소비 문제가 있는데 캐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소비가 덜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독일 측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다시 집행을 해서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 상승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동안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보조금을 줄였었던 국가들도 늘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2차 전지의 종목들은 지금부터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고 상승 추세가 연결이 될 때 그때 매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확실히 좀 추세가 잡히고 난 뒤에 보자는 신중한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우리 이렇게 시장이 힘든 가운데 반도체가 3% 넘게 빠지거든요. 그럼에도 우리 지난주 종목이었던 네오셈이 장중 7%의 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개별주 어떻게 쏙쏙 잘 골라주시는지 오늘도 좀 월수금밖에 없어서 어떤 종목을 고려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됐는데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난주 제시를 했었던 네오셈이 괜찮게 움직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항상 종가 승부주 선택을 할 때 고심을 많이 하는데요. 역시 실적 가능성과
성장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도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찾아봤는데요. 그 종목은 카페24입니다.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원스톱 이커머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이커머스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무게 중심이 약간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움직이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튜브 쪽에 그 솔루션을 제공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6월부터 세계 최초로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 기능을 출시한 그런 상황인데 이 스토어 기능에 출시된 이 부분이 이제 실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이제 카페24는 원스톱 이커머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픈마켓 연동 서비스를 하는데요. 쿠팡이나 네이버, 아마존, 라쿠젠 등 여러 회사, 그러니까 유력 마켓 플레이어와 연동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 구조나 수익 구조에 의해서 조직의 효율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여건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주가가 올라왔다가 조정받는 그런 부분에 조정 구간도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조정을 받은 여건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저점을 디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게 평가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카페24를 종가 승부주로 제시 한번 해봅니다. 네, 유통 트렌드가 확실히 바뀐 만큼 또 유튜브 쇼핑 효과가 실적에 나타날 수 있는 예스24, 이 횡보 구간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와운의 신학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